네, 그래서 채점 해보시고, 예상 등급 컷은 1컷은 45점, 2컷이 41점, 3컷이 37점.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4컷과 5컷도 준비했어요. 4는 32점, 5는 26점인데, 여러분 이거는 재수생까지 포함했을 때 예상 등급 컷이기 때문에, 우리 5월 뭐 현역들만 보면은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좌절하지 말라는 위로의 멘트고요. 어, 우리 조교 선생님 그 뒤에 답지랑 이거 있거든요. 이거 하나씩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전문항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1번부터 보시면은 네, 얘는 이제 1단원이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구분하시면 되는데, 최근 아프리카에서는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평균 온도가 올라가고 강수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현상이죠. 네. 그 다음에 농부들은 밀 재배를 줄이거나 파종을 늦추기, 파종을 이제 뽑는 거잖아. 그걸 늦추는 거는 사회문화현상이고, 지금 밀 재배에 필요한 물의 6분의 1만으로도 성장이 가능한, 이건 양귀비의 특성이기 때문에 자연현상. 그 다음에 양귀비를 유통하는 건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답은 1번이었고, 2번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근데 니은은 사회문화현상이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몰 가치적인 거는 이제 자연현상인데,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 다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달리가 틀린 거고요. 5번, 4번 인과관계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모두 나타나죠. 그래서 달리가 얘도 틀린 거고요. 5번 니은, 리을은 사회문화현상이기 때문에 당위법칙을 따른다라고 해주셔야겠네요. 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2번은 이제 관료제랑 탈관료제인데, 네, 중간관리층의 역할과 비중이 큰 거 누구예요? 관료제. 네, 그래서 B가 관료제, A가 탈관료제가 되면서 우리 가에는 탈관료제만 예라고 하는 답변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탈관료제의 특징이 들어와야 되고, 관료제랑 탈관료제의 공통점은 여러분들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둘 다 효율적인 과업을 추구하고, 두 번째가 이제 둘 다 공식 조직의 운영 원리이기 때문에 둘 다 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얘는 공통점이기 때문에 기억과 니은에는 둘 다 예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 1번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 경력에 따른 보상은 관료제의 특징이죠. 근데 A는 탈관료제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성과에 따른 보상이 탈관료제의 특징이었습니다. 2번 업무의 표준화 정도는 관료제가 세부나 표준화 정도가 높죠. 그래서 B의 특징이고요. 3번 다품종 소량 생산, 이건 이제 뒤에 정보사야 산업사에서 나오는 건데,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정보사의 특징이죠. 근데 탈관료제가 우리 정보사회에서 등장했기 때문에 관료제가 아니라 탈관료제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4번 인간 소외 현상의 발생 가능성은 관료제의 역기능 중에 하나였잖아. 어? 근데 가에는 탈관료제의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었죠. 5번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예기 때문에 응답은 같아야 되네요. 끝나요? 그 다음에 3번, 얘는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랑 제가 사회적 소수자를 섞어버렸어요. 섞어버렸는데, 일단 갑부터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흑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따가운 시선. 지금 흑인이랑 외국인 노동자는 둘 다 사회적 소수자죠.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인데, 이거는 개인들의 의식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의 발생을 개인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 갑이 사회 명목론에 대한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안, 이런 제도가 마련돼도 소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흑인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 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제도적 특혜가 적극적 우대 정책으로 출제가 되는데, 적극적 우대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제도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선발하게 하는 거, 그런 거. 근데 그러면은 주류 집단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응. 그래서 제도가 우선이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은 사회 실제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은 개인의 속성이 사회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는 것은 사회 실제론이고요.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할 수 있다고 보는 건 명목론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사회 속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사회를 강조하는 실제론이라서 1, 2, 3번 다 답이 될 수 없고요. 4번 기역과 달리 니은은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은 피부색으로 인한 흑인이 오히려 더 신체적 특징이고요. 외국인 노동자는 우리랑 다른 문화를 향유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문화적인 이유로 차별을 받는 거죠. 반대로 나왔고요. 답은 5번입니다. 적극적 우대 정책은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요. 됐어요? 됐어요? 4번. 여기까지 이제 쉽죠. 보시면은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기능론과 갈등론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제가 기능론에서만 쓰는 표현, 그 다음에 갈등론에서만 쓰는 표현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기능론에서만 쓰는 표현이 있고 갈등론에서만 쓰는 표현이 있는데, 기능론에서만 쓰는 표현은 일단 사회 안정, 조화, 균형, 통합, 요런 거를 강조하면 기능론입니다. 요런 거를 강조하면 그냥 기능론이야. 두 번째, 우리 사회 유기체설에서 이제 기능론에서 좀 강조하는 게 항상성, 그 다음에 상호 유기성. 이렇게 두 가지는 사회 유기체설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기능론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병리적이라는 표현은 기능론만 씁니다. 이거 종종 갈등론에서 병리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D사에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병리적이라는 표현은 얘도 이제 이게 질병병자거든요. 그래서 유기체는 아플 수 있잖아.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에서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능론만 씁니다. 그다음에 갈등론은 이것만 알아도 지배집단, 피지배 집단, 그 다음에 기득권, 이런 표현은 갈등론만 쓰는 표현이야. 상상론도 있어요. 뭐 의미부여, 뭐 상황정의 이런. 일단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 보시면은 사회적 희소 가치는 개인의 능력, 노력, 업적 등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된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분배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이미 봐봐, 지배집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배집단,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썼네요. 누구야? 갈등론. 네. 그래서 이제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사회불평등 현상이 보편적이라고 보는 건 기능론과 갈등론의 공통점이죠. 그래서 갈등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기능론도 맞아요. 그 다음에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차등 보상을 강조하는 건 기능론이고요. 사회불평등에 미치는 개인의 귀속적 요인을 중시하는 게 갈등론이죠. 그래서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기능론입니다. 그 다음에 직업 간 기능적 중요도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 거. 이거 기능론인데? 그죠? 오, 쉣. 3번 틀리신 거 있어요? 4번? 미안합니다. 이거, 답이 없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응. 쏘리. 4번은, 전부 정답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규선아, 4번 전부 정답 처리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쏘리. 미안해요.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능론과 갈등론. 그래서 우리 카톡방에다가 4번 문제 좀 고치라고 써놔줘.
네. 근데 5번 아마 거의 다 틀렸을걸요? 5번 맞으신 분. 맞았어요? 제대로 읽었네. 5번이 이게 이제 3번 찍으신 애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내가 좀 설명해 드릴게. 일단 볼게요. 갑은 흑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시청이 고등학생의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흑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화의 시청, 얘가 독립변이 되는 거고요. 고등학생이 이제 모집단, 그 다음에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가 종소편이 되는 거죠. 어, 음. 그래서 얘를 이제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흑인 영화의 시청이 얘가 부정적 편견, 음. 그래서 이제 가설을 보시면은, 흑인이 영웅으로 등장한 영화의 시청은 고등학생의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자료를 수립했는데, 갑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땡땡 고등학교 학생 중 100명, 얘네가 표본이죠. 음, 얘네가 표본이 되는 거고, 얘네를 무작위로 각각 50명씩 A 집단과 B 집단을 나눴어요. 나누고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여기가 중요합니다.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 5점 척도로 측정하는 요게 사전조사죠. 응, 응.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B 집단에게만 흑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시청하게 했죠. 얘네가 이제 영화를 시청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지금 영화를 시청하게 하는 게 실험 처치이기 때문에 실험 처치를 해준 B 집단이 실험 집단, A 집단이 통제 집단,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건데, 이후 시청을 완료한 시점에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하죠. 두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대. 이게 사후조사죠. 응. 그랬더니 가설을 채택했대요. 그럼 가설은 지금 부정적 편견 정도가 낮아졌을 것이다지. 그죠? 그럼 얘네는 부정적 편견 점수가 낮아졌죠. 얘는 알 수가 없고 얘는 낮아진 거야. 어. 그래서 가라고 제언했대요. 근데 이에 대해 선배 연구자들은 가배 연구에는 나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번부터 좀 봅시다. 니은에서 기억, 흑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 정도는 종속 변수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디귿, 얘네는 모집단이 아니죠. 모집단은 고등학생이고, 리을은 A 집단과 B 집단은 실제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표본입니다. 표본이에요. 디귿이 틀린 이유, 3번이 틀린 이유가, 3번 찍으신 분, 대부분이 3번을 했는데, 봐봐. 얘네가 낮아졌죠. 얘네가 낮아졌지. 근데 얘네 둘의 시작점을 알 수 있어? 어? 얘네 둘이 A 집단과 B 집단의 부정적 편견이 점수가 똑같았어요? 점수가 똑같았어? 그런 얘기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점 척도죠. 얘가 4점이고 얘도 4점이었어. 근데 얘만 낮아졌어. 그럼 얘가 점수가 낮죠. 근데 음, 얘네는 2점이었고 얘네는 5점이었는데 얘네가 낮아져서 3점이 됐어. 얘는 그대로 2점이야. 그러면 얘네가 여전히 낮은데요? 어. 그래서 점수가 낮을 것이다는 알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처음보다 낮아진 거지, 점수가 원래 몇 점이었는지, 그래서 몇 점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 됐어요? 왠지 알겠죠? 답은 4번입니다. 고등학생. 그러니까 결국엔 얘네가 부정적 편견이 낮아졌잖아. 흑인 영화를 봐서. 그래서 흑인에 대한 편견 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흑인이 영웅으로 등장하는 영화 시청을 권장해야 된다라고 제언할 수 있네요. 답은 4번이었고요. 5번. 무슨 문제가 있냐? 영화의 줄거리나 배우의 연기력과 호감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맞는 얘기죠? 들어갈 수 있네요. 됐어요?
5번이 아마 오답률 1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6번은 제가 수능 특강을 좀 참고했습니다. 이번에 수능 특강에 되게 독특한 표현이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5번 선지가 내가 수능 특강을 좀 참고해서 낸 건데 일단 좀 볼게요. 갑국에서 유행 중인 말차라 때는 을국에서 갑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 밑줄. 이민은 직접 전파죠. 통해 을국의 전통 음료인 커피가 갑국으로 전해진 이후 갑국에서 기존의 전통 음료인 말차에 커피를 결합했대. 그럼 얘는 타문화 요소와 자문화 요소가 결합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은 융합인 거는 맞는데 근데 이제 이 뒤에 전반적인 스토리가 나와요. 그래서 최초의 갑국 일부 노년층에서는 을국 이민자들이 즐기던 커피를 말차와 타문화와 자문화를 함께 즐겼대. 그래서 사실 원래는 직접 전파가 된 이후에 최초는 공존이 나타났죠. 공존. 근데 시간이 흘러 일부 청년층이 커피의 쓴맛에 거부감을 느껴 이를 말차와 결합시킨 거래.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문화 융합이 나타난 거지.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진짜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 이 문화 접변의 결과를 시간 순서로 나열하는 표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어 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융합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죠. 한편 갑국의 유학을 온 병국의 한 학생이 일단 유학생이기 때문에 얘도 직접 전파일 것 같은데 계속 읽어보셔야 돼. 한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가 을국의 전통 방식으로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추출하는 것을 보고 차가 나요 밑줄. 차가 나요는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거든.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아가야, 직접 전파예요? 자극 전파요? 자극 전파죠. 타문화 요소 자체가 들어온 게 아니라 타문화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기존에 없었던 제3의 문화 요소, 초콜릿 음료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병국에서는 직접 전파가 아니라 자극 전파가 나타난 거야. 이해됐어요? 직접 전파 아니야. 이 음료는 을국에도 수출됐대. 그럼 수출된 것도 직접 전파죠. 현재 을국에서는 을국의 원래 음료는 커피 음료였잖아. 커피 음료의 판매량을 뛰어넘었대. 그럼 여전히 커피 음료도 팔리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직접 전파의 결과 문화 공존이 나타난 거고요. 1번 모두 직접 전파가 아니라 갑국, 을국만 직접 전파입니다. 2번 갑국에서 커피는 원래는 노년층만 즐겨 마셨죠. 어딨어? 노년층. 그러니까 하위 문화였는데 이게 갑국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게 됐다는 내용이 없잖아. 그래서 주류 문화로 변화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 청년층은 커피 쓴맛에 거부감을 느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 구성원들이 다 향유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3번 갑국과 병국 모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 얘들아 여기다가 밑줄 좀 치시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는 선지가 답이 될 수 있으려면은 요거 3개가 있어야 되거든. 발명, 그 다음에 문화 융합, 그 다음에 자극 전파. 이거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될 수 없는데 너네들이 이거랑 많이 헷갈리는 선지가 뭐가 있냐면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 요소를 향유하게 되었냐 이런 선지 본 적 있죠?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지? 이 해당 사회 구성원이 새로운 문화 요소를 향유하게 되었냐랑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냐랑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달라요. 기존에 없었던
얘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발명, 발견,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 그게 나오면은 이거는 답이 될 수 있어. 왜냐면은 너네가 어떤 구성원이라고 생각해봐. 발견. 원래 안 쓰던 거죠. 근데 발견해서 이제 쓰게 됐지. 그러면은 새로운 거죠. 구성원의 입장에서. 발명은 아예 없었던 거를 만들어낸 거잖아. 그럼 그 구성원 입장에서 새로운 문화요소죠. 그 다음에 직접 전파도 외국의 문화요소가 원래 없었는데 들어와서 새롭게 향유하게 된 거니까 새로운 문화요소를 향유한 거야. 간접 전파도 마찬가지죠. 자극 전파도 마찬가지죠. 또 새로운 문화요소를 향유하게 되었냐, 이건 둘 다인데 기존에 없었던 거를 만들었냐는 요게 세 개밖에 안 돼. 오케이? 그럼 보시면은 갑국은 융합이 있죠. 그럼 되는 거고, 병국은 자극 전파가 있죠. 그럼 되는 거고. 답은 3번이네. 됐죠? 4번. 을국은 자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했죠. 공존이니까. 근데 갑국도 융합이고 공존이니까 유지했네요. 5번. 갑국에서는 융합이 나타난 이후가 아니라 병존이 나타난 이후 융합이기 때문에 반대로 나와서 답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6번 좀 어려웠어요. 7번은 또 쉽죠. 7번은 쉬운데, 아니 3월 모의고사에 문화의 속성 다 틀렸어요? 너 마스 틀렸어. 틀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야, 진짜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오답률 1위더라고. 말이 돼요? 응. 7번 틀린 사람 없지? 너 왜 틀렸어? 3모 때도 틀렸어요? 오마이갓. 볼게요. 갑국에는 대규모 화장장이 없는데, 기독교의 영향으로 고인을 화장하는 것은 지옥불에 던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고 믿어 화장을 꺼리고 매장을 하는 게 되거든요. 지금 종교가 그 장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체성이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갑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느낌을 준다고 믿고 있대. 그럼 각국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공유성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유족들은 묘지를 공원처럼 잘 관리하고 묘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손가락질을 받는데, 최근에 각국에서는 묘지 관리에 부담을 갖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화장이 확산되고 있는 것. 얘는 변동성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부각되어 있고요. 이렇게 찾으시면은 세대를 전승하면 풍부해지는 건 축적성이죠. 답이 될 수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 내용이 변화하는 그 변동성 나타나 있고요. 구성원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공유성도 나타나 있고요. 상호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전체성도 나타나 있습니다. 답은 니은디귿 리을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8번. 대중문화의 엮기는, 이거는 뭐 거의 국어 수준이죠. 나 정규반에서 다루지도 않아요. 그냥 읽고 맞는 말을 고르면 되는데, 선거철에 각 정당에서 자신의 후보를 부각하기 위해 타 정당 후보를 비판하고, 근데 우리 후보가 한 게 아닌데 우리가 했다 그러고, 쟤네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했다고 그냥 억까하는 거죠. 억까하는 거. 답이 뭐야? 2번이죠?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진짜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거 나오면서 개꿀이죠. 이런 게 요즘 3점짜리로 나와요. 작년 구모에 3점짜리로 나왔어. 맞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번도 보시면은 자료 1은 갑을이 저지른 일탈행위의 사례이고, 자료 2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의 사례를 연결한 건데, 성적에 대한 강박이 심했던 갑은 친구들로부터 공부를 잘하는 친구로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이게 지금 갑의 목표잖아. 이게 지금 갑의 목표죠. 근데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대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게 지금 완벽한 목표와 수단 간의 괴리라서 얘는 머튼의 아노미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A가 머튼의 아노미.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절 호기심에 친구들과 음주를 한, 지금 이거를 보고 혹시 차교라고 생각한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네. 친구들이랑 음주를 했다는 거는 차별교제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차별교제로는
일탈을 배워야 되잖아. 근데 친구들이랑 그냥 모여서 술 마신 거는 일탈을 배웠다고 볼 수는 없어. 오히려 얘가 남한테 가르쳤을 수도 있는 거잖아. 차교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음주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음주를 했는데 자신만 징계를 받은 것이 억울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차별적 제재죠? 차별적 제재.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해 정학기관의 편의점에서 값비싼 술을 훔쳤다.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2차적 일탈. 그래서 얘는 완전한 낙인 이론이고요. 사회규범의 붕괴. 얘는 뒤를 거죠.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니은 일탈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의 제공은 머튼이 강조하는 건데 나에는 지금 공통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일탈행을 설명하는 거는 뒤르켐의 아노미와 머튼의 아노미. 어, 답이 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일탈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게 차교인데 이거 이제 4번 찍은 친구들은 차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답이 5번이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게 낙인이론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0번. 10번 정말 잘 낸 것 같아. 아까 우리 작년 5월에는 그게 나왔죠. 계층 구조를 물어보는 건데 얘는 이제 계층 이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상중하의 비율을 이제 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바둑판 표를 일단 그려보시고요. A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에서 비율이 가장 낮으니까 A가 상층. 그 다음에 C는 하강 이동이 불가능하다. 아가야, 아까 하강 이동이 불가능한 건 누구였어요? 그치. 그래서 A, B, C가 상중하 순서대로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부모 세대를 쓸 거고 여기다가 자녀 세대를 쓸 거기 때문에 부모 세대의 상중하를 먼저 1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35 이렇게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녀 세대는 10, 35, 그 다음에 55 이렇게 써볼까? 여기까지 이제 누구나 했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했으면 어쩔 수 없는데 석현이 맞았어요? 대답이 없네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요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지금 자녀 세대 계층은 요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녀 세대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일치 비율. 10 중에 20%가 계층이 일치한대.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잖아. 10에 20%가 대물림이야. 그럼 석현아 몇이야? 10에 20%. 2가 상층을 대물림한 거고요. 그 다음에 B 35에 60%가 중층을 대물림한 거죠. 그럼 몇이야? 21. 그 다음에 55 중에 40%가 대물림한 거잖아. 그럼 몇이야? 22. 여기까지 됐어요? 아가 뭔 소린지 알겠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또 해결해야 되는 건데 자녀 세대 중층에서 자녀 세대 중층은 지금 여기잖아. 아이고, 여기 너무 자녀 세대 중층은 여기잖아. 그죠? 여기서 상승 이동한 자녀는 얘들아 요렇게가 지금 상승 이동한 칸이죠. 요렇게가 상승 이동한 칸이고 요렇게가 하강 이동한 칸이거든. 이거 지금 모르시면은 빨리 도표를 들으세요. 요렇게가 상승 이동한 칸이고 요렇게가 이제 하강 이동한 칸이거든. 요렇게는 대물림이고 그러면은 자녀 세대 중층에서 상승 이동한 자녀는 여기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하강 이동한 자녀는 여길 거 아니야. 이 둘이 같대요. 이 둘이 같아. 근데 여기 21이 있어. 그러면은 이 두 칸은 더하면 14여야 되는데. 근데 그 둘의 수가 같으니까 7, 7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어? 됐어? 그럼 나머지 채울 수 있죠. 이 둘이 더하면 9니까 얘가 6. 그 다음에 이 둘이 더하면
29니까 여기도 6. 더하면 10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23이니까 여기가 27. 됐네요. 혼자 할 수 있겠어요? 아가 혼자 할 수 있겠어요? 1번 A에서 C로 이동은 상에서 하니까 하강 이동이고요. 2번 자녀 세대에서 세대 간 상승 이동. 여기가 상승 이동이잖아. 그럼 다 더하시면은 15. 걔가 하강 이동률. 지금 여기 15인데 하강 이동이 이미 27이 있죠. 그럼 무조건 하강 이동이 큰 거 아니야? 상승 이동 비율이 하강 이동 비율보다 낮습니다. 답은 2번이지. 됐어요? 됐어요? 3번 자녀 세대는 지금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피라미드형, 부모 세대는 다이아몬드형인데요.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중층의 비율이 35%니까 사회통합의 부모 세대 50%보다 불리하죠. 4번 부모 세대 각 계층 중, 부모 세대 중이니까 지금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건데, 자녀와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은, 그럼 상층은 상층 부모 15 중에 상층 대물림이 15, 2지, 2. 15분의 2. 중층은 자녀 중층 50 중에 대물림이 21이니까 50분의 21. 하층은 35 중에 하층 대물림이 20이니까 35분의 22. 그러면은 중층이 가장 크냐? 하층이 가장 크죠? 얘만 2분의 1을 넘잖아. 틀렸고요. 5번 부모가 중층인 자녀 중, 부모가 중층인 자녀면 여기죠. 여기 얘네 중에서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은 2명이죠.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은 27명이죠.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11번부터는 쉽죠. 진화론, 순환론인데, 얘들아, 진화론, 순환론 둘 다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해요. 1번 틀린 거야. 진화론은 유기체의 성장 과정에 주목해. 유기체 성장 과정. 순환론은 유기체가 태어나서 아팠다가 회복했다가 막 이렇게 잘 컸다가 죽을 때까지 이 순환을 주목하는 거죠. 얘는 둘 다의 특징이 때문에 틀렸고요. 단기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건 진화론, 서구 중심적 사고도 진화론. 그래서 지금 3점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도 진화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A가 진화론, B가 순환론, 이렇게 구분이 되겠네요. 됐죠? 1번 운명론적 관점은 순환론이 해당하는 특징이고요. 2번 단순해서 복잡으로 발전한다고 보는 건 진화론이죠. 그래서 A가 되는 거고, 동일한 과정을 반복 동그라미, 반복은 순환론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틀렸고요. 4번 가에는 진화론에 대한 내용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회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순환론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4번. 5번 얘들아,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도 공통점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교재 다들 개념서 하나씩 있잖아. 제목을 봐봐. 그러면은 진화론과 순환론 이 해당하는 단원의 이름이 방향을 기준으로 사회 변동을 바라보는 관점일 거야. 둘 다 방향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진화론은 한 방향, 순환론은 이런 방향이죠. 여러 가지 방향. 둘 다 방향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12번. 요것도 이제 사실 내가 정규반에서만 주는 팁들을 오늘 여기서 그냥 다 방출을 해버리겠습니다. 지위가 아닌데 지위라고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거든. 지위가 아닌 거, 지위가 아니야. 첫 번째는 별명은 지위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별명이 대충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첫 번째는 뭐뭐라고 불리는. 우리 조교가 누구 닮았어요? 덱스를 닮았대요. 어, 그래서 덱스 조교라고 불리는 건, 제가 성취지위야?
아니죠. 지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특정한 가치관이 포함된 단어가 있거든. 얘들아, 강사는 성취지위예요. 강사는 성취지위인데 스타 강사는 지위가 아니에요. 강사는 성취지위인데 스타 강사는 지위가 아니야. 왜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가치관이 포함된 단어죠. 그럼 누구는 스타고 누구는 스타가 아니야? 그럼 나는 스타예요? 어떻게 생각해? 어. 제가 예전에 그 대치동에 있는 학원, 제가 이제 다원은 이제 제가 지금 강사를 몇 년 했는데 처음에 이제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저를 먼저 썼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학원에서 이제 나를 홍보할 때 스타 강사가 온다. 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나 봐. 근데 이제 뭔 스타 강사야? 듣보 강사죠?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엄마 학원에서 스타 강사가 온다 그랬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컴플레인을 걸었는데 거기 카운터에 상담실장이 어머님, 어머님 별은요 뜨잖아요. 그 지금 뜨고 있는 강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라이징 스타라 그랬대요. 어, 어. 이런 거는 이제 가치관이 포함된 거죠. 이런 건 답이 지위가 될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포함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상주의자가 있거든. 이거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그동안 이제 뭐가 출제됐었냐면은 뭐 평화주의자, 채식주의자, 뭐 비혼주의자 이런 것들 다 한 번씩 나왔었는데 이런 건 지위가 아닙니다. 정말 이상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세 번째, 영화나 드라마의 배역은 지위가 아니에요. 지위는 실제 사회에서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거든. 근데 영화나 드라마는 실제 사회야? 가상의 사회잖아. 근데 다 지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지위가 아닌 거를 갖고 지위냐 이렇게 물어보신 선지들이 있는데 애들이 이걸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애들이 받아들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너네가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한다 생각해봐. 그러면은 저는 강사입니다. 이상해? 안 이상하죠? 저는 뭐 우리 아빠 아들입니다.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저는 뭐 유종의미 사회연구소 조교입니다. 이상해? 안 이상하죠? 근데 저는 주인공입니다. 어, 주인공 나왔죠? 이상하죠? 저는 주인공입니다. 저는 판매왕입니다. 이상하죠? 좀 어색하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어색하잖아? 그러면은 지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성취지위라고 할 수도 없어요. 둘 다 지위가 아니야.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제 판매왕에 선정된 거는 어쨌든, 보상이죠? 근데 이제 보상은 역할에 대한 보상일 수는 없고,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역할 갈등이 아니죠. 응. 니은. 그냥, 친구가 잘 나가는 거 보고 그냥 현타가 온 거죠. 나도 이제 가끔 그래요. 어. 나도 이제 다른 강사들 이렇게 막 보거든? 요즘에 좀 뜨고 계신 강사분이 계세요. 메가스터디에. 여자 강사가 뜨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보니까 좀 별론 것 같아. 수업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도표도 막 못하고 설명을 못해. 설명을 못해, 진짜로. 그리고 심지어 막 자기도 못 푸니까 막 뭐 선지를 보고 역추론을 하면 된대.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잘 나가죠. 현타가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릴스를 좀 찍어볼까? 근데 내가 릴스 찍으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이제 그런 거는 역할 갈등이 아니죠. 왜 웃어요? 난 누군지 얘기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자료에 적힌 사회화 기관을 다 밑줄을 좀 쳐봅시다. 대학교,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놓칠 텐데 영업부.
얘들아, 학교 안에 있는 학과도 공식적 사회기관인데 회사 안에 있는 부서도 사회기관이고 공식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거 놓치는 친구들 되게 많아. TV는 대중매체잖아. 대중매체가 작년에 나왔더니 정답률이 13%가 됐어. 말이 안 되거든. 공부를 안 한 거죠. 신문은 대중매체, TV도 대중매체. 그 다음에 회사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데뷔작인 왕자와 사는 남자. 나는 처음에 이게 약간 동성애자 스토리인 줄 알았어. 제목을 보는데 왕과 사는 남자? 약간 좀 그런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럼 뭐 요 정도? 제가 뭐 놓친 거 있어요? 하나, 둘, 셋. 놓친 거 있는 것 같은데? 없네요. 그러면은 공식적 사회기관은 대학교랑 고등학교 두 개죠? 비공식적 사회기관은 회사, 영업부, TV 세 개죠? 한 개가 적습니다. 답은 니은 리을 4번. 됐죠? 13번. 이것도 그냥 너무 쉽죠. 정보사회랑 산업사회인데 일방향 매체 정보 전달 비중이 낮은 거는 정보사회죠. 그래서 A가 정보사회, B가 산업사회입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은 일방향 매체는 신문, 그 다음에 뭐 TV, 라디오 이런 게 있고요. 일방향 매체의 반대말은 쌍방향인데 쌍방향은 이제 SNS. SNS는 이제 문화를 소비하는 사람과 생산하는 사람이 이제 자유롭잖아. 그래서 요거는 쌍방향. 요런 거는 이제 정보사회에서 아니, 산업사회에서 쓰죠. 물론 정보사회도 쓰지만 요게 이제 정보사회에 등장한 거죠. 그래서 비중이 낮다 그랬기 때문에 정보사회인 거고요. 그러면은 둘 다 맞으려면은 B에는 이제 산업사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가정과 일터의 분리 정도, 분리가 돼 있는 거는 산업사예요. 왜냐면 산업사회는 집에서는 잠만 자고 회사에서는 일만 하고 회사가 공장이죠. 근데 정보사에서는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 그럼 집이 또 직장이 되는, 그러니까 결합 정도가 높은 게 정보사회. 그다음에 대면 접촉의 비중은 또 산업사회가 높죠. 음. 정보사회는 또 이제 줌으로 막 너네 코로나 때 수업했잖아. 비대면 접촉이잖아. 그다음에 관료제 조직의 비중은 또 산업사회가 높습니다. 그래서 B가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답은 3번.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는 탈관료제의 특징이기 때문에 정보사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생산 산업사회죠. 가에는 산업사회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 됐죠?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시면 이게 이제 요즘에 좀 트렌드로 나오는, 그러니까 채점을 되게 복잡하게 하는 그런 건데, 얘도 이제 제가 애들이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 A, B, C, D를 찾아야 되잖아. 응? 이렇게 A, B, C, D를 문제 여백에다 좀 써봐봐. 써보시고 지금부터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줍시다.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윤곽이 잡힌다 하시면 여기서 이제 확정을 좀 지어볼게. 응. 그러면은 지금 제시된 두 가지 자수방 중에 하나는 예, 다른 하나는 아니요로 응답이 나뉘는 건데,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 얘는 참여관찰법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죠. 그러면은 이게 구분이 된다 그러려면은 B랑 C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여관찰법이어야 돼. 그렇잖아. B랑 C 중에 참여관찰법이 없으면 다 아니오라서 구분이 안 되잖아. B랑 C 중에 하나는 무조건 참여관찰법이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써볼게요. 얘네는 참여관찰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뭔 소린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의 생활세계에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건 참여관찰법이잖아. 그죠? 근데 이번엔 틀렸대.
근데 만약에 B랑 D 중에 하나가 참여관찰법이면 나머지는 다 아니온데 참여관찰법만 얘라서 구분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B랑 D는 또 참여관찰법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봐봐. 그러면은 될 수 없고 될 수 없고 될 수 없대. 얘만 참여관찰법이 될 수 있죠. C가 참여관찰법으로 확정이 된 거야. 네, 여기까지 알겠어요? 아가 괜찮아요? 네, 그럼 볼게요. 2차 자료를 수집하는 용도, 이 문헌연구법밖에 없죠. 근데 맞으려면은 A랑 C 중에 하나가 무조건 문헌연구법이어야 되는데 C가 참여관찰법이니까 A가 문헌연구법. 그 다음에 구조화된 도구를 활용하여 대량의 자료를 수집하는, 이거는 질문지법이잖아. C랑 D가 구분이 돼야 되니까 D가 질문지법이어야 되죠. 그래서 나머지 하나인 면접법이 B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셔도 우리가 ABCD를 되게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 쓰는 거를 귀찮으시면 사회문화는 잘할 수가 없어. 좀 쓸 건 써야 돼요. 그래서 1번 예상치 못한 상황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용이한 거는 면접법에만 해당하는 특징이고요. A가 아니라 B네요. 2번 정서적 교감은 면접법이랑 참여관찰법이 중시하지. B는 D와 달리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한번 문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사용이 곤란한 거는 질문지법에만 해당하는 특징인데 C는 참여관찰법이라서 답이 될 수 없고요. 시공간적 제약이 작은 거는 문헌연구법이 가장 작아요. 문헌연구법이 가장 작아. 근데 D는 A에 비해 작다 그랬으니까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5번 인위적으로 통제 대상에서 변수 효과를 관찰하는 건 실험법인데 여기 지금 실험법 없잖아. 그냥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 정답률, 아니, 오답률 2위로 제가 예상하는데 혹시 맞으신 분? 아이고, 너무, 왜 이렇게 잘해? 너는 왜? 뭐, 계산 실수를 했어요. 저도 계산 실수 많이 해요. 나 여기 또 계산 실수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석현이가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계산을 시키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리는,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리는 거, 이렇게 그리시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3개가 다 겹치게 그려야 되고요. ABC를 찾아보시면은 A에 해당하는 제도로 보험기금. 그럼 당연히 보험이죠. 그 다음에 B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초 나왔지, 기초. 내가 기초 나오면 부조라 그랬죠. 그 다음에 C는 심리 프로그램 서비스죠. 일단 우리가 채울 수 있는 것도 채워봅시다. 3중 수혜자가 3이래요. 여기가 3이죠. 끝이야. 우리가 나머지는 찾아줘야 돼. 표는 20대 청년 실업자 중 ABC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 두 가지 이상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수와 C의 수급자가 같대. 그러면은 이거 더한 게 10이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A와 B의 혜택은 모두 받지만 C는 안 받는 사람. 그럼 여기죠. 여기. 여기가 어디까지 읽었니? A와 C는 받지만 B를 안 받는 사람. 여기에 4배래. 그럼 여기가 A면 여기가 4A죠. 그죠? 그 다음에 B와 C는 받지만 A는 안 받는 사람이 여기지. 그거의 2배래. 그럼 여기가 4A면 여기가 2A죠. 근데 요거를 더해서 이미 3이 있으니까 7이 돼야 되면 A가 1이네. 그래서 4, 1, 7 이렇게 됩니다. 7이래. 2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요? 응. 아까 이해했어요? 응. 그럼 서비스가 다 돼서 10이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 6이 있으니까 여기가 4. 그 다음에 부조는 다 돼서 40이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9가 있으니까 여기가 31. 보험은 다 돼서 60이어야 되는데 여기 이미 8이 있으니까 5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 보시면은 60에 35 그러면은 95에 97. 3이 비수급자가 되는 거지. 여기가 3. 됐니? 네, 됐어요. 그럼 1번 틀렸죠? 2번 중복 수혜자는 10은 사회 서비스만 받는
4의 2.5배다. 답이 2번이네요. 3번. 보험만 받는 사람 수는 52는 A와 B의 중복수혜자, 여기죠? 7의 7배보다 더 큽니다. 4번. 중복수혜자가 아닌 사람 수는, 얘들아, 중복수혜자가 하면 10이잖아. 그러면은, 이거 더하는 애들이 있네.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러지 말고, 100에서 10을 빼면 돼요. 90. 걔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 그럼 60에, 이 두 개 더하면은 33이니까 93이죠? 같아요? 안 같죠? 5번. 서비스를 받는 사람 수 10은 중복수혜자 중 소득재분배가 가장 큰 제도는 부조잖아. 그럼 중복수혜자 중 부조를 받는 사람은 요거네. 그러면은 9잖아. 맞죠? 9의 2배야? 아니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아이고, 시간이. 빨리 할게요. 사회문화생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얘는 마지막 줄만 보시면 됩니다. 의미부여. 의미부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의미의 교환을 통해 공유된 경험의 세계를 강조한다. 이거 되게 옛날에 나온 선지인데 내가 그냥 재탕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개인은 자율적이고 능동적 존재로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의 상상론이라서 답은 1번. 디귿과 리을은 둘 다 기능론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답은 1번이었고 너무 쉬웠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17번 빈곤. 얘도 진짜 너무 쉽죠. 이런 쉬운 문제가 없어. A는 사회 구성원이 누리고 있는 일반적 수준과 비교하여 소득 분포를 고려하는 거니까 상대적 빈곤이죠. 그래서 A가 상대적 빈곤. B는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준. 최저 생계비죠. 그래서 B가 절대적 빈곤. 둘 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분류됩니다. 답은 4번이죠. 그 다음에 둘 다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2번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를 규정하는 기준 절대적 빈곤은 중위소득이 아니라 최저생계비고 상대적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이 중위소득의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5번 B에 해당하는 가구가 절대적 빈곤이 상대적 빈곤보다 많대. 그럼 절빈선이랑 상빈선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중위소득은 이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2분의 1보다 크잖아. 그러면 여기다 둘 다 2배를 하셔도 2 곱하기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보다 큽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은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작습니다.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18번. 얘는 뭐야? 얘는 사회운동이네요. 보시면은 지금 기억에서의 문화, 분리수거 문화. 얘들아, 문화가 이렇게 뒤에 붙잖아? 그러면 넓은 의미예요. 문화가 앞에 붙잖아? 뭐 문화센터 뭐 이런 거. 그러면 좁은 의미예요. 문화가 앞에 있으면 좁은 의미, 뒤에 있으면 넓은 의미. 이거는 정말 꿀팁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종이 빨대는 물질 문화죠. 그 다음에 가를 읽어보시면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자 환경운동단체, 환경운동단체라는 체계적 조직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무 심기 사람들이 환경문제가 심한 농사를 벌인 거는 체계적 조직이 없어요. 사회운동은 체계적 조직이 없으면 사회운동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사회운동이 아닙니다. 응. 그래서 가해는 현재 사회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혁하는 거는 혁명적 사회운동인데 얘는 다 바꾸자는 건 아니잖아. 개혁적 사회운동이라서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사회 변화를 거부하고 현상을 유지하려는 건 이제 보수적 사회운동인데 나는 사회운동이 아니죠. 답은 5번인데 사회운동은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수의 행동은 맞잖아.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얘도 이제 소속 집단을 다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 갑이랑 을이 나와요. 음,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집단 다 밑줄 쳐볼게. 의뢰.
희망했던 갑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A대학교 생물학과. 이런 것도 물어봐요. 선생님, A대학교 생물학과가 나오면은 A대학교랑 생물학과를 구분해야 되나요? A대학교 생물학과 하나만 찾아야 되나요?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 그런 식으로 안 내요. 그런 식으로 안 돼.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언급해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제시해줍니다. 일단 갑은 A대학교랑, 그 다음에 생물학과. 전공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게임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그냥 친목 집단이죠. 그러던 중 고등학교 동문회. 그래서 왜 나 밑줄 안 치고 있니? 요거 그냥 요거 생물학과 밑줄 쳤으니까 뺄게요. 고등학교 동문회. 게임 카페. 이것도 고등학교 동문회가 나오면 고등학교랑 동문회를 구분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애들이 있는데, 우리 아까 5월 모의고사 신문사 나왔지? 기억해요? 그럼 너네 신문사 나오면 신문이랑 신문사를 구분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고.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돼요. 얘가 말하고 싶은 고등학교가 아니잖아. 동문회일 거 아니야. 알게 된 같은 대학교 선배의 영향을 받아, 대학교는 아까 했으니까 의학 전문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전공 공부를 하기 위해 선배가 소속된 학관의 인체의 신비 동아리, 그냥 학과 동아리라고 할게요. 어차피 비공식 조직이니까. 참여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을은 오랫동안 희망해온 A대학교 생물학과에 진학한 후 적극적으로 전공 공부를 하며 대학원 진학도 계획했대요. 근데 학과 교수의 추천으로 A대학교 홍보지원팀에 발탁됐으며 총학생회 관부로도 활동했대요. 한편 평소 그리 가깝지 않았던 갑과 을은 선후배 간 관계가 돈독한 과내 인체 신비 동아리. 학과 동아리가 둘 다 소속되어 있었네요.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다. 그럼 보시면은 갑의 소속 집단은 다 2차 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의 소속 집단은 모두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나타납니다. 답이 2번이죠? 3번. 을의 네 집단 중에서 지금 얘는 오랫동안 A대학교 생물학과를 희망했기 때문에 얘가 준거 집단이었는데 소속 집단이 된 거죠. 있고요. 4번. 을의 네 집단은 모두 공식 조직이냐? 지금 이런 것만 봐도 비공식 조직이 있잖아. 5번. 갑결이 모두 소속된 비공식 조직의 개수. 학과 동아리 1개죠. 을이 소속된 공동사회는 없습니다. 빵개. 같지 않네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 20번까지만 볼게요. 20번까지밖에 없으니까 20번까지만 보는 거죠. 20번 맞춘 사람. 아유, 왜 이렇게 잘해요? 얘는 이제 제가 화살표의 개수로, 응? 풀이를 하는데, 이거 이제, 혹시 제 부양비 도표 특강 온 친구 있어요? 한 명도 없네요? 내가 잠깐만 얘기해 줄게. 이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 피자 논리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뭔지 대충 설명해 주면은,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로 구분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너네들이 분수의 이 증가 감소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분자가 피자라고 생각해봐. 응? 자로 끝나니까 분자를 피자라고 생각해봐봐. 분모는 이 피자를 나눠 먹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봐. 응? 그럼 봐봐. 그 다음에 이 분수값 전체 있지? 이 분수값 전체가 내가 먹는 몫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받아들일 수 있겠어? 분자를 피자라고 생각하고 분모를 피자를 같이 먹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고 이 분수값 전체를 내가 먹는 양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여기까지 받아들이겠죠? 그럼 이제 너네가 봐봐. 내가 먹는 몫이 줄어들었어. 어? 근데 피자가 줄어들었어. 응. 아,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피자가 줄어들었어. 근데 친구들은 많아졌어. 그럼 내가 먹는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작아지죠. 피자는 작아졌는데 나눠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응? 하나만 더 해볼게. 피자가 커졌어요. 어? 근데 피자는 조금 커졌는데 친구들은 많이 늘어났어. 그럼 내가 먹는 양은 줄어들어. 요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어. 요 정도 알겠어? 그러면 이거 이제 풀 수 있어. 어, 가세요. 표는 각국과 일국에서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건데 T년의 총부양비는 각국이 100이래. 그럼 지금 T년의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인구 더하기 노인인구잖아. 그게 100이라는 거는 1분의 1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을국의 4배니까 을국은 4분의 1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총분의 노가 을국이 10%래. 10분의 1로 갑국의 2배래. 그럼 갑국은 20분의 1이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어. 요 표현을 내가 분수로 바꾼 거야. 응?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해 봐봐. 총인구는 유분호를 다 더한 거지. 근데 얘는 지금 유분호를 다 더했더니 2잖아. 이거를 20이랑 같게 맞춰주시면 10분의 10으로 바꿔봐. 그럼 총인구가 20일 때 부양인구가 10이면 노인인구가 1이라서 유소년이 9가 돼요. 지금 어려운 거 알아요. 왜냐면 이거 우리 도표 커리큘럼에서 2주에 걸쳐서 하는 내용을 내가 설명을 다 빼버리고 그냥 하루 만에 하는 거라서 어려운 거 알아요. 얘도 총인구가 10인데 유분을 다 더했더니 5잖아. 그럼 얘를 8분의 2로 바꿔주면은 총인구가 10일 때 부양인구가 8이고 노인인구가 1인데 유랑 노를 더한 게 2니까 이게 1이죠. 근데 T년의 갑국과 이거 전체 인구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20으로 바꿔줄게. 그러면은 2, 16, 2, 20 이렇게 되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봐봐. 갑국은 T 플러스 100년에도 똑같이 20명이죠. 근데 갑국은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똑같대요. 그러면은 그대로 10이지. 그죠? 그대로 10이야. 근데 노년 부양비가 증가했대. 그럼 봐봐.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잖아. 부분의 노죠. 근데 부양 인구는 친구들은 똑같아. 근데 내가 먹는 양이 많아졌대요. 그럼 피자가 어떻게 돼야 돼? 친구들은 똑같은데 내가 먹는 양이 많아지려면 피자가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똑같아야 돼? 커져야 되죠. 노인 인구가 커져야 돼요. 지금 노인 인구가 원래 1명이었는데 1명보다 많아진 거야. 응. 근데 다 더해서 20이어야 되잖아. 그럼 얘는 9보다 화살표 하나만큼 작아야 돼. 그래서 이 화살표끼리 상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화살표끼리 없어지고 다 더해서 20이죠. 그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을국도 좀 볼게. 을국은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감소했대. 그러면은 얘는 16보다 작아진 거지? 그죠? 그럼 봐봐. 노년 부양비가 변하지 않았대. 그러면은 노년 부양비는 부분의 노잖아. 근데 피자를 먹는 친구들이 줄어들었는데 내가 먹는 양은 똑같아. 친구들은 줄어들었는데 내가 먹은 건 똑같다는 건 피자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 같은 만큼 줄어든 거 아니야? 그래서 노인 인구가 2보다 같은 만큼 화살표 하나만큼 줄어든 거야. 그러면 지금 새롭게 화살표가 2개가 생겼죠.
아래로 화살표가. 그러면 화살표끼리 상쇄시키기 위해서 위로 화살표 2개가 여기 붙어야 돼요. 응? 그래 화살표끼리 없애고 다 더해서 20이 되지. 여기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다 채운 거야. 그래서 1번 T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은 1명이죠. 을국은 2명이죠. 2명의 2분의 1 배고요. 2번 T년의 노령화 지수는 U분의 노니까 9분의 1인데 을국은 2분의 2니까 1이죠. 그래서 1에 9배 하면 9가 되기 때문에 같지 않고요. 3번 T 플러스 50년의 갑국의 총부양비는 T년에 비해 증가했냐? T년은 10분의 10이잖아. 그죠? 근데 T 플러스 100년은 10분의 이거 2개 없어지면 얘도 10분의 10이네? 똑같죠? 그지? 4번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노인 인구 수와 정의 관계에 있는데 갑국은 노인 인구가 많아졌지. 을국은 적어졌죠? 그래서 갑국에서는 증가할 것이고 을국에서는 감소하네요. 답은 4번이고요. 5번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소년 부양비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지금 얘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1보다 큰 애가 됐잖아. 응? 그러면은 친구는 똑같은데 피자만 커졌어. 그럼 내가 먹는 것도 커지죠. 유소년 부양비는 커졌다고. 응? 얘는 유소년 부양비가 잠깐만. 근데 지금 노년 부양비를 하고 있죠. 유소년 부양비 다시 10분의 9에서 얘는 10분의 9보다 작은 거지. 그럼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죠. 얘는 16분의 2에서 16보다 작은 거분의 2보다 2개 큰 거잖아. 응? 그러면은 친구들은 줄어드는데 피자는 커져. 그럼 내가 먹는 양은 커지죠. 그래서 두 국가 모두에서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각국에서만 감소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5월 모의고사 대비 1회분을 풀었는데 혹시 시험지에 또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틀린 문제 위주로 한 번씩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고